안녕하세요. 푸티리츠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보이는 소비를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소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아닐까 싶어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최근에 저랑 친한 동생 한 명이 자동차를 샀거든요. 근데 이 동생은 올해 나이가 37이고요. 싱글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테크를 하는 아주 성실하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달 전부터 차를 사고 싶다,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차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한 동생, 제가 편의상 제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이 제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날려가지고 전 재산을 거의 탕진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아놓은 돈을 다 잃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테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제이에게 차가 꼭 필요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회사와 집이 그렇게 멀지 않고 버스를 한 번 타면 바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차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제네시스가 너무 갖고 싶었다. 너무 예뻐 보였다. 제네시스를 타면 내가 마치 부자처럼 보일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 만났더니 그 GV를 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이 잘한 결정일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이가 산 GV는 이제 80인지 70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값이 6,8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3,500만 원은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고 본인도 가지고 있던 돈이 아주 조금은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합해서 이제 냈고 나머지 3,30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제이에게 좀 구박 아닌 구박을 했는데요. 제이는 현재 월 이제 수입이 새해 후 450에서 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이는 지금 연봉보다 비싼 차를 산 거예요. 구박 좀 받을만 하죠? 그런데 이 월급을 받아서 200만 원 정도는 지금 카드 값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이가 카드 값을 내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제이는 앞으로 11개월을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 할부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1개월 동안은 제이는 GV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할부는 미래 소득을 땡겨서 지금 미리 쓰는 거잖아요. 미래의 제이는 쓸 돈이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통 또 쓸 돈을 다 쓰고 할부를 또 내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가 바로 이 할부 아닐까 싶거든요. 아니 11개월 정도는 짠테크해서 카드값도 좀 줄이고 바짝 모아서 갚을 수 있지 뭘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가 제이는 지금도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원래 제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가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0에서 300만 원 사이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카드값이 200만 원씩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늘면서 급격하게 카드값이 또 같이 따라 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뭔가 많이 벌게 되면 그 벌게 된 소득보다도 더 크게 지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즐기는 건 오늘의 내가 즐기고 카드값은 내일의 내가 낼 거니까. 우리 제이도 200만 원 정도의 이 카드 내역이 담긴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다 쓴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쓴 거 맞거든요. 저도 예전에 카드 많이 쓸 때 항상 그런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고 늘 이제 체크를 해보곤 했는데요. 해보니까 다 제가 쓴 거 맞더라고요. 그런 전산상의 오류는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차를 산지 얼마 안 돼서 할부금이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할부금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 할부는 고정 지출이거든요. 이렇게 고정 지출이 우리의 가계부에 딱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생활비가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든 생활비만큼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카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카드값은 계속해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카드값이 늘어나면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할부를 쓴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할부를 쓰는 순간 그 할부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할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11개월 할부라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1개월 할부가 갚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자동차는 연쇄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고 끝이 아니라 이 차를 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비, 파생되는 소비가 엄청 많거든요. 먼저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샀으면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고정비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운전해서 도로를 다니려면 당연히 뭐 기름을 넣든, 혹시 전기차라면 뭐 충전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주차 하면서 주차 요금 낼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세차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비용도 발생하고요. 지금은 우리 제이가 싱글이지만 언제까지 싱글일 리는 없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같이 데이트를 할 텐데,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좋은 곳에 많이 다니다 보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밥 먹고 이런 비용도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행을 다니기도 쉬우니까 뭐 1박, 뭐 2박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면 숙박비 이런 요금도 추가로 붙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소비가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할부 혹은 뭐 이제 꼭 11개월은 아니겠죠. 적은 금액을 더 길게 나눠서 내실 수도 있는데, 이 할부가 발생되고 이 할부를 갚아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제이한테 했더니 제이가 괜히 제네시스 산 것 같다. 투싼을 살 걸 그랬다. 투싼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갖고 싶은 차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제이처럼 제네시스가 너무 예쁘고 너무 갖고 싶었고 제네시스를 꼭 타고 싶었다, 이런 어떤 이제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가격에 소비를 맞추시는 거 저는 반대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걸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 우리 제이가 제네시스 대신에 투싼을 샀다 그랬다면 아마 투싼을 몰고 주행을 하다가 제네시스를 발견하면 계속해서 저거 살 걸,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저거 살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언젠가는 제이는 투싼을 팔고 버리고 제네시스를 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투싼을 샀던 비용은 오히려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짠테크 한다, 돈 아낀다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대신 가격이 싼 거, 뭐 내가 뭐 요 정도 안에서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예산 안에 맞추는 거, 이런 선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욕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욕구가 있는 분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을 모으면 저걸 살 수 있지? 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진짜 가지는 노력을 하시는 게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게 됐을 때의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더 절약을 해야 되고 뭐 돈을 모아야 되고 불려야 되는 어떤 이런 재테크의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돈을 아끼는 게 최고다, 무조건 돈을 안 써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예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욕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갖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이뤄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짠테크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이에게 투싼을 사는 게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신 다음에도 이런 비슷하게 뭔가 원하는 것이 생길 때는 할부로 사는 거 안 된다. 연봉보다 비싼 차를 사는 것도 안 된다. 뭐 만약에 제네시스를 타고 싶었으면 이 제네시스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충분히 모았거나 만들어 놨거나 혹은 제네시스를 사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더 높은 몸값, 연봉을 더 올려서 이 제네시스보다는 그래도 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걸 갖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제이가 다음번에는 자신의 욕구를 조금 지연시키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소비를 하는 훌륭한 제이로 거듭나기를 제가 응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이랑 뭐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는 어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차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뚜벅이였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를 임신했을 때 이제는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에 의해서 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갖고 싶은 차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러 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과 고민과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아반떼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저희가 아반떼를 사는데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일시불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 아반떼를 둘째 낳고도 한동안 타다가 한 10년 정도 타다가 2020년쯤에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차를 탔으니까 차가 낡았잖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어릴 때 탔던 거라 차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로 바꿔줄게. 이번에는 우리가 좀 SUV를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타고 싶은 차가 딱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때 그 수익 실현한 돈으로 또 예산 안에서 적당한 차를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산 차가 산타페였어요. 두 번째 차는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그러니까 자본소득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은 또 산타페를 열심히 탈 거고요. 그러면 한 2030년 이후에는 제가 그때 가면 또 더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 더 큰 자본소득을 만들어서 당신이 타고 싶은 차를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쩌면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남편 나이가 당신이 한 50 중반에 차를 사서 또 10년 타면 60 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쩌면 이제 정말 사고 싶은 차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2030년 즈음에 어떤 차를 얘기할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본소득으로 이런 소비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물건을 소비하시면 안 되고 차곡차곡 여러분이 자산을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식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서 뭐 5% 10% 정도 오르면 냉큼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이런 식의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주식도 자산이에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산을 지금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 자산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상승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네시스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이렇게 물건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주식 자산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자산을 사서 딱 갖고 계시고 그걸 오래오래 보유하시게 되면 그렇게 시간을 들인 좋은 자산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미래 소득을 미리 땡겨 쓰는 사람과 미래 소득을 미리 만들어 두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고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로 오세요. 저희는 재테크 돈 모으기부터 돈 절약하기도 있고 3월 달에는 이제 투자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투자 클래스는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종목을 찝어드리거나 뭐 어려운 내용을 알려드릴 게 아니거든요. 뭐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것들을 또 하나씩 실천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될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계좌를 개설하고 소수점 투자도 좀 같이 해보고 지수 투자도 한 주라도 좀 같이 사보고 이런 걸 같이 해보는 그런 클래스가 될 건데요. 주식 투자에 어떤 첫 발자국을 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가지셔야 되는 어떤 올바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린스 라이프 오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그 불안한 마음 잠재워 드릴 테니까 네, 저희 제린스 라이프로 넘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 훨씬 덜 불안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투자는 종잣돈이 커야 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종잣돈보다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 계좌 이제 블로그에서도 공개했고, 카페에도 공개했고,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으로 산 엔비디아가 한 7, 8년이 지난 지금은 수익만 1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뭐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없어서 투자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정말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고 그게 더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핑계대지 마시고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시는 거, 이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쭉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제2의 사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를 위해서 자꾸 내 돈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 자산을 사는데 여러분의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종잣돈 1억 없고 뭐 5천만 원 없고 3천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를 괴롭게 하는 소비를 하진 않았는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가난해지는 소비를 선택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진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